이제 본격적으로 봄입니다. 우수경칩 이러면 이제 개구리까지 다 튀어나오는 그런 계절인데 대한민국의 그와 같이 모든 것이 얼어붙었던 모든 것이 술술 빨리 풀려나가길 빕니다. 채널 24K 하석혁의 단도직입. 오늘은 안철수와 윤석열 이 두 대통령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다뤄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새롭게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를 하면서 윤석열 캠프가 아주 부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안철수 측에서 제시한 방안이라는 게 지난 이제 서울시장 보선 때 보여줬던 그런 이제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 그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명분상으로 보면 야, 서울시장 후보 때도 그렇게 했는데 왜 대통령 선거에서는 못해? 이렇게 참 윤석열 후보로서 딱 거절하기 마땅치 않은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제 먼저 밀어붙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지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 보면 지난 당내의 후보 경선에서 그 역선택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아슬아슬하게 참 넘어갔지만 그 악몽을 재현해야 되느냐, 참 선뜻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현실적으로도 대통령 후보다 서울시장 후보하고 차원이 다르죠. 전국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을 둘만 놓고 선택한다. 그것도 본선도 아닌 데서.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상대방 결정돼 있는 후보 측에서 자기가 상대하기 쉬운 쪽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풀가동 체계, 이것이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 그거는 뭐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그런 계산을 안철수 측에서는 안 했다? 그게 믿을 수 있는 얘기겠습니까? 그런 계산을 하고 안철수 측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면 야, 안철수는 역시 꼼수꾼이구나, 이 얘기, 그 얘기도 당연히 들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안철수와의 후보 통합 문제는 더욱 원천적인 곳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 채널 24K가 보는 시각입니다. 만일에 어떠한 경우와 절차를 거쳐서건 간에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 안철수가 이재명을 꺾고 이길 수 있겠느냐? 그것도 이제 문제이겠지만 좋다. 그것까지도 해서 이재명을 꺾었다. 그래서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과연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 대한민국은 안녕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그런 걱정을 하냐? 누가 대통령이 됐건 이 나라의 대통령 뭐 그렇게 잘난 인물들이 다 해서 여태까지 대통령직 유지해온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 이제 국민 수준이 있어서 대통령 아무가 해도 그냥 또 하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다음번 제20대 대통령의 자리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이전의 대통령직의 시기, 대통령직을 담임했던 그 시기, 어떤 시기보다도 엄중한 과제들이 너무도 많이 둘러싸여 있다는 거, 이걸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의 덕목을 안철수라는 사람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과연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애국심이라는 게 있는 거냐. 지난 한 석 달 전에 안철수 씨가 대통령 선거 나오겠다고 이제 선언했을 당시에 채널 24K에서 이 부분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도 했던 얘기인데요. 안철수에게서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대한민국 권력의 부패 구조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부조리, 불안정성, 이런 것이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북쪽에 상존하고 있는
핵폭탄을 우리는 머리 위에 얹고 있는 이런 위기, 안보적 위기.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는 세계적인 역학관계 속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치의 정립,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다음 대통령이 해결해내야 할 문제인데, 안철수 씨는 그런 거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두 번째로 이 안철수 씨에게서 발견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국가가 진짜로 해내야 되는 그 국가의 의무라는 게, 역할이라는 게 과연 뭐냐. 소위 국가관이라는 것인데요.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냐. 이것에 대한 이 사람의 특별한 인식, 이거를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우선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그래 이러실 분들이 계실 테니까, 이 안철수 씨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통령 후보 공약 10가지를 한번 좀 대강 보시죠. 여기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국가 경영의 철학을 읽을 수가 있느냐, 이거를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55 신성장 전략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 경제에 관한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그래, 이게 뭐야? 또 555가 뭐야? 누구 37 하더니 이제 또 35, 이거 뭐 장난하냐? 뭐냐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들과 비해서 경제적으로 초격차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안철수가 이 분야에 대해서 뭐냐? 인공지능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이게 글쎄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독일 이쪽하고 우리가 초격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글쎄요. 두 번째, 반도체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세 번째, 백신 주권 국가가 될 수 있다. 이걸로 해서 어떤 산업들을 이제 발전시키느냐 하면 5개를 발전시키는데요.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산업, 차세대 원전 소형 모듈 원자로 산업, 수소 에너지 산업, 바이오 산업, 이런 5가지의 초격차 기술을 육성을 해서 이 각 기업을 삼성전자급의 글로벌 대기업 5개를 육성한다는 겁니다. 그거 6개면 안 되고 7개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삼성전자급의 5개를 육성을 해서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돌입하겠다. 이게 555 전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독자분들 가슴에 확 이게 와 닿으시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 속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국가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국의식, 이런 게 읽어지는 거냐 도대체. 저로서는 이 양반의 이 공약이고 정말 참 너무 험하지 않냐. 자, 마저 보실까요? 자주 실용 평화 책임 외교 전략. 글쎄요, 외교에서 자주 실용, 이거 좀 뭐 알아들을 것 같은데, 평화 책임 외교라는 게 도대체 뭔지. 공적연금 통합, 국민연금 단일체제 개편, 이거 수없이 나왔던 얘기죠. 자영업자 영업시간 폐지, 이거는 코비드만 끝나면 그냥 자동 끝날 얘기 아닙니까? 반값 토지의 임대부 안심주택, 이것도 벌써 수없이 나왔던 얘기죠. 뭐 송영길 여당 대표가 진작부터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다 실패했죠. 실험해봤지 않습니까?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 전면화 학제 개편을 한다. 글쎄요, 수시를 만들 땐 수시를 만드는 장점이 또 있어서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이 양반의 특별한 무슨 여태까지 연구가 있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없지요. 귀족 노조를 혁파하고 노동이사제 시행을 전면 보류하겠다. 요거는 조금 좀 그래도 이제 노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참 너무 많이 흔들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귀족 노조를 혁파하겠다라는 정도의 노동시장에 대한 감각이나 노동에 대한 이 가치 판단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라면서 무덤까지 생애 주기별 안심복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웰페어 이코노미 하면 태어나서 무덤까지 전체적으로 인간 기본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복지 경제를 하는 게 웰페어 이코노미인데, 이걸 또 생애 주기별로 한다라는 건 또 뭔 얘기입니까? 세대별로 역시 표를 다 가른다, 그 얘기입니까? 책임 총리와 장관제로 청와대 정부를 혁신하겠다. 책임 총리하고 책임 장관제,
그 원래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게 하게 돼 있죠. 역할 다 규정이 돼 있고 대통령이 자기 통제만 제대로 해도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스마트 농어촌 건설을 하겠다. 지금 그러면 원전 폐기하는 건 이제 계속 가겠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그걸로서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 해결합니까? 도대체 이렇게 늘어놓은 백화점도 아니고 이제 백화점 중 이건 마트급의 이제 상품들 같은데 마트? 24시 편의점에서 이제 구매하는 상품들 수준인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 속에 도대체 애국이라는 의식이 이 사람에게 투철하게 있다라든지 나라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 나라가 어떤 길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의식이 있다라는 거 읽으실 수 있는 독자들이 계신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양반은 말이죠. 지난 가을에 대통령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대통령 자기가 2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재신임 묻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면 그 시점에 다시 내려오겠다. 대통령직 장난삼아 해보겠다는 사람이죠. 거기다 또 뭐라고까지 했냐면 다음 국회 총선에서 자신이 속한 정당이 50%를 차지하지 못하면 그때도 더 대통령직 던지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대통령직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정치적 성공과 실패를 위해서 존재하는 걸로 이 정도 시각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닌지. 독일까지 가서 공부하고 왔다는데 독일에서 무슨 이런 공부하고 온 사람인지 정말 마음에 차지를 않습니다. 이 양반은 무슨 대한민국에 대형 선거만 있으면 꼭 나오죠, 그죠? 후보한다고 나왔다가 뭐 경합한다고 그랬다가 그래 내가 양복은 너 밀어줄게 해서 또 근사한 뭐 대인배 모습 연출을 했다가 그래도 나는 초지일관하고 끝까지 갈 거야. 그때 윤석열을 아주 그냥 집 망가뜨리지 못해서 애를 쓰는 홍준표 씨. 그 양반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끝까지 가서 결국은 그 표 갈라먹고 그리고 문재인에게 이 자리를 상납한 그 장본인이기도 하죠. 뭐 수시로 그 짓 했습니다. 뭐 박원순 시장하고는 할 때 그냥 뭐 또 거기 그때 왜 끝까지 안 뛰고 거기 가서 애꿎은 가장 예상 득표율도 낮은 박원순이 왕상 가서 그거 만들어주고 이런 짓만 했어요. 왜 그러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정당 내에서도 자기 희생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자기 돈 죽어도 안 쓰는 사람. 근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까지 그냥 치르고 가려면 선거 자금을 일단은 450억 정도를 집어넣어야 된다는데요. 전국구에 이제 프랑카드 붙이고 저 선거 운동원들 동원하고 또 자동차 동원하고 이러려면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이거를 갖다 놓고서 이제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이 사람이 그 돈 쓸 리가 없어. 이거 이제 국가에서 보존해 주는 돈이죠. 다만 득표율을 유효 득표율을 15% 이상을 유권자의 15% 이상을 유효 득표를 해야만 이제 돈을 받는 건데 아차하면 이제 450억 그냥 날려야 되는 거죠. 한 푼도 못 찾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러고들 지금 계산을 하는 중인데 일단 그거를 계약은 했다고 그럽니다. 일단은 간다 그러고 이제 계약을 했다는데 실제로 끝까지 돈을 쓰고 갈지는 그건 참 알 수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끝까지 완주한다고 그랬다 또 이제 여론조사 경선 통해서 후보 정하자. 이거 꼼수라고밖에 읽혀지지를 않는 이유죠. 더구나 대한민국의 다음번 제20대 대통령은 어지간한 강단을 가지고는 헤쳐나가기 힘들 국내외의 문제가 산적한 그 시기를 담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철수할까 철수하지 말까를 맨날 고민하는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 이런 계산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시대의 대통령의 역할을 꼼수 가지고 해낼 수 있을 건지 정말 뭐 안철수 후보 앞에서 듣는다고 해도 저는 이 이야기를 할 텐데 정말 마음 줄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어떡하냐 그러면 이런 속에서 그래도 국민적인 열망은 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컨벤션 효과를 만들 거다. 물론 마이너스 컨벤션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 잘 알고 있는데 이 속에서 그럼 윤석열 캠프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제가 윤석열 후보라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수에게 거꾸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당신만이 지금 대통령 후보가 아니고 야권에
김경재 씨도 있고 조원진 대표도 있고 다 같이 야권 후보 단일화를 모색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자. 함께 모여 앉아서 함께 다자 토론으로 한번 결정을 해보자. 그러면 그 속에서 안철수 씨의 입지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 속에서 스스로 녹여버리고 그 속에서 윤석열 씨가 차고 나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저와 같이 동지가 되주시죠. 이런 식의 리더십을 발휘해가는 순서를 밟는 게 어떨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간다면 안철수 씨도 굳이 뭐 망신당했다 이렇게는 안 될 테니까 그런 모습을 만들어 주는 것, 그런 방안을 좀 윤석열 캠프에서 고민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절대로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 그런 어리석은 선택이 없기를 빕니다.